약선은 천무지체로 환생하였다. 영화 서장. 사파무림을 주름잡는 흑천방주의 외동아들 사성천은 숨이 넘어갈 것처럼 호흡을 깊이 내뱉으며 간신히 상체를 일으켰다. 그러고는 마치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자신의 양손과 전신을 더듬거리는 사성천. 만약 이곳이 자신만 혼자 거주하는 독방이 아니었더라면 망나니 짓을 많이 하더니 드디어 미쳐버린 것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다. 내가 살아있단 말인가? 사성천은 전신에 식은땀을 흘리며 자신의 가슴팍을 연신 주물러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오해할 정도로. 분명히 여기가 관통이 되어서. 그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팍을 만지작거렸다. 분명히 자신은 가슴이 관통당해 그대로 즉사하고 말았다. 지금도 그 아찔한 고통과 감각이 생생했다. 설마... 계속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숨을 헐떡이던 그는 전신을 덜덜 떨며 전율했다. 환생? 사성천, 아니 약선 강초량은 뒤늦게 깨닫고 말았다. 천하 제일의 의원이라 불리던 약선 강초량은 죽고 사파 제일의 위용을 자랑하는 흑천방의 망나니 후계자로 되살아난 것임을. 그날 나는 분명히 무림맹주를 치료하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는 천천히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보기로 하였다. 약선은 천무지체로 환생하였다. 1화 환생하다 1. 현 강우무림의 명의 중 누가 천하제일일까? 의원으로 명성이 자자한 여러 사람을 꼽을 수 있겠지만 100이면 100, 단 2사람의 이름을 댈 것이다. 천하제일의 명의는 신이 아니면 약선이라고. 어디로 튈지 모르며 행방이 묘연한 신이 모중범은 침술의 분야에서는 단연 최고이며 굉장히 공격적인 치료 방법을 공부하며 급기야 인체를 칼로 째는 모중범과는 달리 약선 강초량은 침술로 직접 병마를 치료하고 탕약과 약초로 병을 다스렸다. 굳이 신체에 손을 대지 않아도 기운과 내기, 약의 효능으로 능히 병을 이기는 의학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그 약선 강초량이 당조로 있는 약선당은 오늘 매우 중요한 환자를 모신 관계로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에 널리 소문난 명의인 약선 강초량. 이거 떨리는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환자들을 돌봐왔으나 이처럼 긴장이 되는 것은 또 처음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맡은 환자는 무려 정파무림의 적두이자 모든 정파무림인들이 우러러본다는 귀인 중의 귀인인 무림맹주 청운학검 능운생이었기에 긴장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편히 하시게. 새하얀 백발에 사람 좋은 얼굴로 싱긋 웃는 무림맹주는 올곧은 그 기세와는 달리 안색이 파리하였다. 그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무림맹주인 능운생은 필생의 경쟁자이자 사파의 거두인 흑천방의 방주 흑월무신 사군학과 필생의 전투를 벌인 결과 크나큰 내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천하제일인의 자리를 놓고 펼치는 정파제일인과 사파제일인의 대결은 전 중원이 들끓어오를 정도로 많은 관심과 집중을 받았으나 그 결과는 의외로 양패구상이었다. 능운생과 사군학의 실력이 너무나도 팽팽한 나머지 서로 큰 내상을 입은 채 무승부로 일단락되었다. 내 듣기로는 외상에는 신이 모중범 의원이 으뜸이고 내상에는 약선당주이신
약선 강초량 의원께서 으뜸이라고 들었소. 능운생은 강호에 널리 알려진 대로 겸허한 성격에 상대방을 배려할 줄도 알았다. 정파에서 제일 가는 고수가 되면 특유의 오만함이나 아집이 있을 법한데 그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강초량의 기를 살려주며 긴장을 풀어주고 있었다. 과찬이십니다. 강초량은 씩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닐세. 환자를 살리는지 죽이는지 행방조차도 묘연한 괴짜 의원 모중범보다 사실 강 의원이 환자를 생각하는 진정한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능운생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세상을 등진 채로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모르는 신이 모중범보다 약선당이라는 의원단체를 설립하여 많은 이들의 병을 치료하는 약선 강초량이 더욱 명성이 높았던 것이다. 아무리 나의 내상이 깊다고 하나 약선께서도 치료가 불가하다면 내 운이 다 안 까닭이겠지. 그러니 부담 가지지 말고 해주시길. 너무나도 부드러운 능운생의 말 때문일까. 강초량의 긴장은 눈 녹듯 사라지며 활력이 넘치는 얼굴로 답했다. 알겠습니다, 맹주님. 그리하여 강초량은 진정으로 전력을 다했다. 약선당에서 선별한 각종 탕약과 약재들은 물론이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여 능운생의 내상을 돌보았다. 이렇게 지독한 내상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능운생의 내상은 많은 경험을 가진 강초량이 보기에도 매우 지독한 것이었다. 쉽게 말해 살아있는 것이 용한 수준이었다. 아니,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살아있는 시체와도 다름없었다. 정말 대단하군. 강초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능운생의 태도에 더더욱 감탄을 하였다. 또한 그에 대해 평소부터 존경을 하고 있었으므로 약재를 아끼지 않았다. 약선당의 의원들은 약재실로 가서 천삼과 수료초를 가지고 오라. 강초량의 말에 약선당의 의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천삼이라 하면 능히 뛰어난 영약으로 설삼과 비견되는 영약 중의 영약이었으며 수료초는 내기의 화를 다스리는데 탁월한 효능을 지닌 약초가 아니던가. 천삼이 귀한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고 수료초 역시 약재 중에서 가장 비싸기로 유명하여 약초 이파리 하나에 금자 하나가 오고 갈 정도였다. 알겠습니다. 약선당의 주인들은 강초량의 지시에 군말 없이 따르며 지금 당주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잘 알 수 있었다. 내 모든 것을 쏟겠다. 병세가 깊은 환자를 치료하려면 의원 또한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법. 약선 강초량은 천하제일의 약탕 제조 기술과 둘도 없을 만큼 귀한 약재를 조합하여 다리고 또 다렸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드디어 완성했다. 마침내 내상을 치료할 탕약을 완성한 강초량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무림맹주 능운생을 찾았고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병세가 깊어진 그를 향해 당장 탕약을 권했다. 맹주님, 이 약을 쭉 들이켜시고 운기조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이미 다 죽어가는 능운생은 일대 기인답게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며 힘든 와중에도 강초량의 약을 모두 취하였고 곧바로 운기조식에 들어갔다. 누가 정파 제일인 아니랄까봐 운기조식을 취하자마자 전신에 번쩍번쩍 환한 내공의 빛을 내비치는 청운학검 능운생. 그 화려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에 강초량은 물론이고 약선당의 의원들조차 놀랄 지경이었다. 몸은 어떠십니까? 강유는 이미 결과를 완벽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운기조식에 들어 마침내 눈을 뜨는 능운생에게 다가가 물었다. 덕분에 쾌차했네. 그 대답만으로도 좋겠다. 와! 완벽히 나았다는 능운생의 말에 강초량과 약선당의 의원들은 모두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정파무림의 적두이자 귀한 인물인 능운생을 되살렸기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간 약선 강초량의 노력이 어떠했는지 많은 중인들이 지켜보았기에 내상을 씻어내는 데 성공하자 감격에 벅차올랐다. 그런데 이게 웬걸? 기뻐하는 강초량과 약선당 의원들처럼 마땅히 좋아해야 할 능운생의 얼굴이 돌연 복잡하면서도 미묘한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닌가? 무슨 부작용이라도 있는가? 강초량은 그의 표정을 보며 혹시라도 자신이 제조한 약에 부작용이 있을까봐 노심초사하며 다가갔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지요? 강초량의 거듭된 질문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문 채 함구하는 능운생. 그는 운기조식을 취하던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나 약선당의 입구를 향해 조용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도대체 능운생이 왜 저러는지 연유를 알 수 없었으나 물어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능운생의 표정이 너무나도 무심하고 초탈한 사람처럼 복잡하면서도 다소 무서웠기 때문이리라. 급기야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능운생은 약선당의 대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닌가. 맹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쯤 되자 아무리 무림맹주를 존경하던 강초량이라고 해도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그에게서 치료를 해주어 고맙다는 말을 듣자고 한 일은 아니었으나 적어도 한마디 정도는 해줄 줄 알았다. 그런데 노고를 치하하는 말은커녕 돌발스러운 행동으로 입을 다물고 있으니 강초량과 의원들은 당혹스럽다 못해 점점 화가 나고 말았다. 약선 강초량 그리고 약선당의 의원들, 내가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네. 그렇게 약선당 내부에 분기탱천한 기운이 스멀스멀 잠식하려는 찰나, 무림맹주 능운생은 마침내 함구하던 입을 열었다. 답답함이 가시는 것도 잠시, 갑작스러우면서 뚱딴지 같은 능운생의 말에 강초량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자네들도 익히 알고 있다시피 흑천방주 흑월무신 사구나 그작자 또한 나와 흡사한, 아니 거의 똑같은 내상을 입었지. 만약 그자가 이 약선당을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 여태까지 새하얀 백발에 사람 좋은 신선의 얼굴을 하고 있던 능운생의 고귀한 모습은 어디로 가고 눈에 살심이 번들거리는 모습으로 변모하고 말았다. 그건... 갑작스러운 능운생의 질문에 강초량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약선당과 자신이 언제나 외치는 말이 있었다. 의원에게는 정파도 사파도 없다. 오로지 환자만 있을 뿐. 약선 강초량과 약선당이 강우무림에서 명성이 자자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 비록 약선당과 강초량이 선량한 인물들로 정파를 지향하되 몸이 아파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선인이나 악인을 가리지 않았다. 그저 약선당에서 지정한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소속 불문하고 치료를 행하고 있었다. 사구나, 그 작자는 진정으로 강했지. 마지막 내 묘수가 통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즉사했을 정도로. 그런데 만약 그자가 이곳을 방문하여 내상을 치료한다. 무림맹주로 추앙받으며 푸른 구름 속의 학과 같이 고귀하고도 선량하다고 하여 청운학검이란 벼로의 능운생. 그의 눈이 개슴츠레 떠지면서 점점 살기로 물들어 나갔다. 급기야 전신을 부르르 떨기까지 하였다. 나는 그와 다시 비길 자신이 없네. 그래서 능운생은 결심이 섰다는 듯이 살심이 번들거리는 눈을 치켜뜨며 마침내 허리춤에 검을 뽑아들었다.
미안하지만 약선당주 강초량과 의원들 모두 죽어줘야겠네. 그 말과 동시에 정파무림 최강의 고수라는 청운학검 능운생의 보검 학인검의 칼날이 매섭게 번쩍거렸다. 대놓고 문을 걸어 잠그며 살인멸구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능운생을 의심하지 않던 여러 중인들. 그러나 정파에서 자랑하는 보검인 학인검을 꺼내들며 한바탕 살풀이를 시작하는 능운생의 살생을 바라보자 그들은 일제히 경악하고 말았다. 어째서 우리들을 신성한 의원 내 무기를 꺼내들다니! 이건 너무하십니다. 흑도의 무리들조차 자신을 치료해주는 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의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한 사륙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능운생은 마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처럼 학인검을 휘둘렀다. 그가 자랑하는 청죽비어 검법은 실로 강력했다. 검이 한 번 휘둘러질 때마다 한 의원의 목숨이 지고 있었다. 그만두시오 제발! 이 무참한 사륙전에 약선당의 주인인 강추량은 참지 못하고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외쳤으나 능운생은 독불장군이었다. 강추량이 크나큰 충격에 잠긴 사이 마침내 약선당 대부분의 인원을 제거해버린 것이다. 아직 완벽히 내공이 돌아오지 않았나. 일반인들을 처리하는데도 일이 힘들 줄이야. 능운생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하면서 고개를 좌우로 돌렸다. 다행히도 약선당이 있는 이 산기슭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마침 지금은 한밤중이라 살인멸구를 하기 딱 좋은 시간대였다. 물론 이는 강초량에게 치료를 받을 때부터 능운생이 사전에 구상하고 설계를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파의 적도이자 무림맹주라는 사람이 어찌하여... 강초량은 시리에 빠진 것도 잠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검을 들고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능운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무릇 최고가 되려면 손에 많은 피를 묻혀야 되는 법 아니겠나. 그러니 내 원망 말고 편안히 가시게.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천인공노할 답변뿐이었다. 이 사악한... 아무리 무공에 대해 문외한인 강추량이라고 해도 이 순간은 너무나도 화가 나 자신도 모르게 울분을 터뜨리는 순간,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소리와 함께 강추량의 심장은 관통되어 부서지고 말았다.